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네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세난 심각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저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지방 집값들도 지금 현재 들썩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0.17% 올랐고요. 6.17 대책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포, 파주, 고양 등으로 이제 풍선 효과 불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해당 지역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방은 8년 4개월 만에 이 전세 보증금이 최대 폭으로 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갭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를 막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됐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일날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자, 첫째 주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17% 오르면서 그 상승세가 가팔라졌고요. 자, 10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17 대책 직후인 6월 넷째 주 그래서 0.22%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도 전주 0.22%에서 0.23%로 커졌고요. 자,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과 매매가가 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0.12% 오르면서 전주 0.1%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자, 8월 넷째 주 이후 10주 연속 0.01%였던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이번 주 0.02%로 올랐습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보다 0.01% 하락했지만 이 한강 건너 그래서 이제 강북구 쪽으로 이제 중랑구나 강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0.08%, 강북구 0.03%, 노원구 0.03%등 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집값이 내렸지만 중저가 단지들은 이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제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전세난 여파로 인한 매수세가 서울 인근 지역,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인 경기 김포시 1.94%, 파주시 0.37%,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0.37%,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에 0.28% 집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일단 0.23% 오르고요. 지금 뭐 창원이라든가 대구,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자, 또 이제 부산 인근의 뭐 양산시라든가 이런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해당 지역에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꼭지점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 6월 이후 자, 8년 4개월 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으로 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뛰었다. 특히 부산은 0.37%가 올랐고요. 대구는 0.3%, 대전은 0.41%등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역시 0.21%에서 0.23%로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 단지보다는 지금 실수요자가 찾아가는 이런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부족하면 그 강북구 쪽에 이제 살펴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자, 경기권으로 많이 집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석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예, 484번지 일대에 자, 석수 LG 빌리지가 지금 요로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이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872세대 2001년 5월에 입주한 20년 차 아파트고요. 자, 용적률은 184%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평형, 25평형, 32평형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또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1호선 그 석수역이 있습니다. 자, 그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공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신안산선, 자, 석수역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석수역은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교통 호재에 대한 자,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현실로 다가설 텐데요. 자,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런 교통 기대감과 또 이제 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중학교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도 괜찮고, 근데 단지 이제 아파트가 이제 20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양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 그 수리는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연한에 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좀 눈여겨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수리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그 아파트 연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수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광역철도 신안산선, 그래서 이제 석수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자, 연현마을 출입구가 이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그 신안산선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연현마을 쪽에는 그 출입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양시에서 이제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게 될 신안산선의 석수역 연현마을 방향, 그래서 이제 석수 이동으로 자, 출입구가 이제 신설된다고 2020년 9월 7일, 그래서 올해 9월 7일 날 그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석수역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깊이 수렴했고 시행청인 이제 국토교통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양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안양시장님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설계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결정해준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출입구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이제 소통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해당 지역에서 만약에 출입구가 안 생겼다 그러면 좀 이 석수역 1호선 그 철로를 건너서 좀 우회해서 가게 되면 약 한 200에서 300m 정도는 좀 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만큼 좀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당 지역 지금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이 안양천이 이렇게 이제 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 안양천 건너편에 지금 그 광명 KTX역이 있는데 지금 요 오른편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광명시와 이 안양시를 연결해주는 교량이 하나 지금 앞으로 생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차량이 지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개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자, 한정거장 이제 이 뒤로 가게 되면 광명 KTX역,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월곡 판교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월곡 판교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석수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뒤로 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과천이라든가 판교, 강남권으로 자, 이제 접근이 가능한 월판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호선과 만나기 때문에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는 그 이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안산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 출퇴근 또는 서울 접근을 하실 때 이 석수역에서 굉장히 많은 환승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석수동 그 LG 빌리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23평형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20년 10월 13일 5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4층이 2020년 10월 6일 5억 6,500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2일 5억 2,500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고요. 32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26일 7억 2천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살펴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그 석수역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그 석수 두산 2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해당 아파트는 석수 두산 2부 경기도 안양시 마남구 석수동 417-3번지에 소재하고요. 자, 세대수는 742세대, 2010년 9월에 입주한 11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28%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4평을 살펴보게 되면 2020년 10월 21일 6억 9,500만 원에 6층이, 2020년 10월 17일 6억 9천만 원에 13층이, 2020년 10월 9일 6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고요. 32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23일 8억 3,500에 5층이, 2020년 9월 23일 7억 5천만 원에 2층이, 2020년 9월 14일 8억 5천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47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13일 9억 4,500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됐고요. 2020년 2월 28일 8억 9,500만 원에 1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17 대책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요 연현마을 일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인근에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도 있고, 또 이제 현진 에버빌 아파트도 있고요. 또 이제 청광 플러스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그 석수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다가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지금 주택 그 이 두산 2부 아파트 바로 인근에 주택조합이 이제 설립이 돼서 이 빌라들을 이제 아파트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고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일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인근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안양 그 성남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인 고속도로 등 그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고속도로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고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근에 이제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산선 예, 호재도 있고, 또 부족했던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명 KTX역에서 굉장히 크게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코스트코, 또는 이케아 그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상권들을 주변에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모습을 좀 부족했던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정면에 이제 고가다리가 보이실 텐데 저게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힘없이 강남권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쪽 일대를 눈여겨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도 올라갔고, 또 이제 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요런 지역들 있잖아요. 안양이나 성남이나 구리나 부천이나, 또는 요런 지역들, 또 고양시 같은 경우 요런 지역들을 지금 남양주 등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네 한 바퀴 여러분들과 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자, 좀 여러 군데를 다니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저도 개인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지역, 또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업로드를 못하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예,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